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틀째 고생 많으십니다. 네. 저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그러니까 15세에서 29세 고용률이 2026년 5월에 43.8%까지 낮아졌는데 꾸준히 네.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26년 47.2% 하락 흐름이고요. 청년 실업률 26년 5월 7.2%로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고용 문제가 뭐 실업률로만 수치로만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쉬었음 청년들까지 하면 굉장한 규모로 지금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걸 보고 있는데요. 지금의 청년들은 저희가 자랄 때와는 또 이전 세대와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학력이라고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첫 일자리 진입이 점점 더 늦어지고 경력직을 선호하다 보니까 진입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네. 이런 상황에다가 주거비 부담, 또 자산 격차, 또 소득, 정책 이런 게 결합되면서 삼중고를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AI 전환이 되면서 우리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할 때 맡아왔던 반복적인 업무, 좀 초급적인 업무 이런 것들이 대체가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AI로 대체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이 AI의 혜택은 고숙련 또는 고소득 직군은 많이 누릴 수가 있는데 이런 저숙련 직군에게는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청년들이 불리한 상황이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청년 고용 문제가 단순히 경기 변동 또는 개인 구직자의 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뭐 AI 전환 같은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또 이전 세대와는 다른 기회 구조 속에서 지금 안정적인 사회 진입으로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고 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이게 청년들의 지금 일자리 문제는 사실 청년들이 뭐 일을 잘 안 하고 싶다거나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경제 구조 속에 있는 문제들이고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또 대기업과 모두 다 나서서 함께 도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취업생 청년은 26년들 보니까 38만 4천 명이더라고요. 저도 규모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비경제 활동 청년들이 그러니까 청년 인구는 사실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 중에서 경제 활동 밖에 있는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쉬었음 청년 문제를 장기적으로 방치하면 장기적인 미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실은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또 경력도 형성이 안 되고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우리가 또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뭐 사실 자살 관련해서도 굉장히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정부가 자살 관련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좀 풀어갈 것인가 보고 있지만 청년들의 문제에 있어서도 일자리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어쨌든 일자리 문제는 정말 전 국가적으로 나서서 뭐 누구랄 것도 없이 집중적으로 함께 풀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그동안 정부가 어떤 것을 했는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청년 정책 추진하기 위해서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 또 청년 정책 관계 장관 회의, 청년 정책 기본 계획, 뭐 시행 계획 이런 다양한 정책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는 특히나 국무총리 소속이더라고요. 여기에 설치가 되어서 어떤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2월에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도 발표를 했고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보니까 규모가 약 30조 정도로 추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은 청년 정책의 양과 이런 규모는 이미 상당히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층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 예산이 적다거나 사업의 규모가 작다거나 이것보다는 어떤 부처별 칸막이로 인한 정책 간 연계 부족 또는 청년들과의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고 이것을 정부에 전달하는 어떤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네. 왜냐면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29.9조지만 이게 과연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게 다가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것이 대표적으로 나를 위한 정책인지라는 부분들에서 좀 체감되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제 청년 미래적금 정도가 지금 현재 4일 됐는데, 이제 어제 제가 68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3일 만에 하루 이제 지나서 지금 90만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청년들이 굉장히 호응하는 정책들을 좀 더 잘 만들어야 되는 지표라고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모든 부처가 나서서 이번에 산업부랑 고용노동부가 함께 만들어낸 K 뉴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기업들의 이제 청년 교육, 이런 부분들에서 부처 간 협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또 현장에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정책의 양이 아니라 어떤 체감도 또 연결성에 좀 더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해도 청년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실컷 일을 하고도 어떤 효과는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지 않나요? 그래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좀 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청년정책 전담기구, 그러니까 이른바 청년처, 이런 신설 논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새로운 조직을 하나 더 만들자,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청년 정책이 여러 부처에 좀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추진되면서 연계 또 집행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청년처 신설 논의의 핵심이 어떤 조직 하나를 좀 새로 만든다,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48개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실질적으로 통합 조정하고 또 청년의 삶에 맞게 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으면서 어떤 삶을 네, 그 뭐 청년처를 신설하냐 안 하냐보다 말씀 주신 부분에서 저는 청년이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더 열어야 하고, 이 부분을 집중하고 각 부처가 관련된 가지고 있는 청년 정책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가서 다가가는, 체감 손에 잡히는 그런 정책들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후보자께서 과거에 프로젝트 콘이라는 생태계를 만드시는데 성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처를 어떤 단편적인 사업이 아니라 종합적인 생태계, 성장 생태계를 만들어가시는 게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청년처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우리 청년 정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